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새똥으로 흥하고 새똥으로 망한 나라 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루, 잉카 문명의 본고장이자 남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죠. 나라의 면적만 한국이 6.5배 정도이지만 인구는 3천만 명 정도입니다. 사실 페루는 페루라는 나라보다는 잉카 제국으로 유명하죠. 또 정치로도 유명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쿠데타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란한 정치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6년 동안 대통령만 6번 바뀌었고 부정부패는 일상이죠. 현재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카콜라가 길을 못 펴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잉카콜라라고 하는 이 노란색 콜라가 페루에서는 국민콜라입니다. 경제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좋다고는 못하는 수준이죠. 그나마 페루의 수도 리마가 남미의 대도시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 사는 데다 빈부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빈곤 그 자체입니다. 정치 혼란과 부정부패에 따라오는 게 부의 집중이죠. 페루의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게 수치의 벽입니다. 수도 리마의 남쪽에는 사람들이 무로데라 베로겐사, 수치의 벽이라고 부르는 벽이 베를린 장벽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벽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빈곤한 지역, 위쪽은 부유한 지역이죠. 아래쪽 사람들은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장벽을 돌아 부유한 지역에서 빨래를 해주거나 허드렛 일을 하며 먹고 살죠. 몇 개월 전에 미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 나우루에 대해서 다룬 영상 기억나시나요? 1980년대 나우루는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부자 국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 버블경제 최고 호황기에 일본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는데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였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버렸지만요. 페루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저번에 했던 나우루 이야기냐. 과거 잉카 제국을 이루고 남미의 맹주였던 페루가 급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한 게 빈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게 나우루와 똑같이 새똥 때문이거든요. 흔히 자원이라고 하면 땅속에 묻힌 황금이나 은, 보석 같은 광물들만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원이라고 해서 모두 금은보화처럼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의 배설물이 귀중한 자원이 되는 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아노입니다. 구아노는 동물의 똥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화석화된 것을 말합니다. 인광석이라고도 하죠. 조금 더럽지만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도 중요한 자원이죠. 구아노는 우라늄이 들어있는 원석으로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노를 정지하면 비료나 화학의 원료로 쓸 수 있죠. 구아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을 정도로 구아노는 가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남미 대륙에 위치한 나라인 페루의 서쪽에는 친차 군도라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있죠. 그런데 이 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흙이 있고 나무가 자라는 산이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던 갈매기 같은 새들이 수천 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 친차 군도에 들러서 쌓아놓은 똥들이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왔던 것, 바로 구아노였죠. 구아노는 잉카 제국 시절부터 이미 잉카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덩어리 정도로 여겼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을 쌓으면서 잉카인들은 구아노가 땅에 양분을 공급하여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잉카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구아노를 가져다가 밭에 뿌리면서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잉카인들이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특히 동양은 똥을 모아서 비료로 사용한 역사가 꽤 길죠.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 잉카 제국이 스페인 군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자 한동안 구아노는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다루었던 천연두 영상에서 나왔듯이 전염병의 힘을 빌려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죠. 정복은 했으나 스페인인들은 잉카의 문물에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몰랐죠. 심지어 잉카 제국이 위치한 남미 대륙의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잉카를 정복하고 나서 스페인인들은 잉카인들이 만든 건물 위에 가톨릭 성당을 지었는데 잉카가 위치한 페루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스페인인들이 만든 건물은 모두 무너졌던 반면 잉카인들이 지은 건물은 끄떡없이 버텼죠. 스페인인들은 페루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도 몰랐고 지진의 충격에 건물이 견디는 내진 설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스페인인들이다 보니 구아노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관심도 두지 않았죠. 쟤들은 왜 농사 짓는데 이상한 흙을 뿌리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800년 남미 대륙의 각 지역들을 탐험하여 동식물과 자연현상에 대해 관찰하는 걸 즐겼던 독일인 과학자 홈볼트가 구아노를 보고 연구한 끝에 이것은 땅에 양분을 공급하는 비료 역할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구아노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1800년대 초반 남미 대륙은 혼란한 시기였죠. 잉카 정복 이후로 약 300여 년 동안 받아온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에 한창 열중하던 와중이어서 페루는 구아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개념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1824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페루가 구아노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과거 잉카 제국의 중심부였던 페루는 약 3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막대한 양의 황금과 은이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 대충 배웠다는 것이죠. 구아노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뭐 팔아먹을 거 없나 고민하다가 구아노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대략 1839년부터 40년 동안 페루는 무려 1200만 톤의 구아노를 유럽 각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죠. 페루에서 유럽으로 배에 실려간 구아노는 유럽 곳곳의 땅에 뿌려지며 죽어가던 농경지를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페루는 유럽으로부터 이탈리아의 대리석과 영국의 직물과 프랑스의 포도주 같은 값비싼 사치품들을 수입해왔죠. 구아노 덕에 페루는 엄청난 사치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거리는 이탈리아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온갖 조각상들로 장식되었고 곳곳에는 프랑스의 호텔과 영국의 저택이 아예 통째로 수입되어 설치되었죠. 심지어 프랑스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들도 호텔에 딸려서 리마로 고용되었습니다. 리마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와 구별이 안 될 만큼 유럽에서 들어온 온갖 고급 명품들로 가득 찼으며 리마의 상류층들은 눈부신 부귀영화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들었죠. 그런데 1879년 무렵이 되자 페루의 번영도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구아노 때문이었죠. 수천 년에 걸쳐 산처럼 쌓여있던 구아노라고 해도 너무 많이 캐내어 팔다 보니까 그만 바닥이 난 것입니다. 번영을 누리는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교육에 투자해 인재들이 길러냈다면 모를까 페루는 그저 즐기기에 바빴죠. 구아노가 다 떨어지자 그동안 구아노 수출에 의존해왔던 페루 경제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 해보기에도 힘들어졌죠. 구아노로 본 돈은 죄다 유럽의 사치품들을 수입하는 데에 다 써버린 뒤였거든요. 특히 페루의 제조업 분야는 죄다 파탄 상태에 빠진 뒤였습니다. 힘들게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니 페루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만든다고 해도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궁지에 몰린 페루 정부는 구아노를 대신하여 해외에 내다 팔만한 광물 자원을 찾다가 마침내 아타카마 사막과 타라파카 사막에 많은 양의 초석들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초석은 유황과 함께 화약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죠. 초석은 구아노처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의 역할도 할 수 있었고요. 페루의 번영은 다시 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이번에는 교육에도 투자하려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타카마 사막과 타라파카 사막은 페루의 남쪽에 있던 칠레 영토에도 걸쳐 있었던 데다 칠레 정부도 두 사막에 매장된 초석을 캐내려던 상황이었거든요. 만일 계획이 없었더라도 돈이 된다는데 칠레가 두고 볼 리가 없죠. 하지만 페루도 급했습니다. 협상이고 뭐고 일단 파보기로 하죠. 페루 정부는 곧바로 사막에 매장된 초석을 캐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칠레 정부는 페루 정부가 초석을 캐내다가 자국 영토에까지 넘어와서 초석을 파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경계도 애매하고 당시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천 명의 사람을 붙여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레 정부는 페루 정부에게 당신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초석을 캐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이니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죠. 하지만 페루 정부는 칠레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초석 캐내기에 열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페루 입장에서 칠레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칠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칠레는 귀중한 자원인 초석을 빼앗아 간다고 여겨 분노했고 1879년 2월 14일 칠레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전쟁이 남미의 태평양 전쟁이죠. 전쟁 초반 페루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선 칠레는 국토가 남북으로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틈을 노려 페루가 칠레의 군대를 막아내며 버티면 칠레는 군대 보급에 문제가 생겨 결국 전쟁을 포기하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보급에 달렸다고 말할 정도로 보급은 전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페루 입장에서는 막아내고 시간만 끌면 되었기에 질 거라 생각을 못했죠.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예상은 정반대로 빗나갔습니다. 칠레 군대는 페루 군대를 잇따라 격파하였죠. 무엇보다 칠레도 전쟁을 아무 생각 없이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칠레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페루의 군대 상황도 개판이었습니다. 칠레 군대는 페루 군대보다 훨씬 잘 훈련되어 있었던 반면 페루 군대는 훈련 상태도 형편없었고 무엇보다 군수 내부의 장군과 장교들이 병사들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막대하는
받는 나쁜 관습 때문에 사기도 낮았습니다. 페루 군대의 장교들은 업신여기던 페루 원주민들을 징발하여 죽게 만들고는 그 틈을 타서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죠. 이런 지휘관을 믿고 따를 국민과 병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페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죠. 페루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들이었습니다. 페루가 전쟁에서 지면 막대한 자본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게 뻔하니 도와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이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뒤였죠. 지금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을 시작한 국가들은 미국 말을 듣지 않는데 당시 미국은 신흥 강국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중지에 칠레는 건방진 미국 새끼들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면 곧바로 태평양 바닷속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응수했죠. 여기다 당시 페루는 많은 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권력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구하노나 초석을 캐내는 작업에 투입하였는데 일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도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속출할 만큼 대우가 좋지 않았죠.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서러웠던 건 시선이었죠. 페루인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흑인 노예들보다 더 미개하고 무식한 인종이라고 여기며 멸시와 차별을 일삼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칠레 군대가 페루에 쳐들어오자 분노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은 칠레 군대에 앞다투어 참가하여 페루인들을 상대로 복수에 나섰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외부에서는 생각보다 강한 칠레 군대, 내부에는 이때까지 어포들이 폭발하고 있으니 페루는 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1881년 1월 17일 페루의 수도인 리마가 칠레 군대에 함락되면서 전쟁은 칠레의 승리로 끝나죠. 2년 후인 1883년 칠레와 페루는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페루는 아타카마 사막과 타라파카 사막의 거의 대부분을 칠레에게 넘겨주었고 초석 광산은 모두 칠레의 차지가 되었죠. 페루는 전쟁에 자원까지 모두 빼앗기며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남미의 맹주라고 불리던 페루는 남미의 맹주였던 페루가 되어버렸죠. 동시에 페루는 채널에서 한번 다루었던 자원의 저주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새똥으로 망하고 새똥으로 흥한 나라 페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